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딱 하면은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타인으로부터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암을 진료하면서 느끼시는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딱 하면은 여러분도 좀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정말 참을성 많아요. 일을 끝까지 막 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타인으로부터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암 환자의 공통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분들이 암 환자, 암이 잘 오는지에 대한 이것도 이제 학문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거치레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냥함보다는 타인에게 상냥함을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이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늘 자신을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세 번째는 쉽게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분노 같은 이런 감정에 쉽게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긴장된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해결하는 감정의 분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대부분 뭐 공통점이 이 중에서도 특히 참을성이 많다는 거, 모든 일을 끝까지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암 환자가 정말 많아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임상에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니까 실제 진료하면서도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암 환자들이 퍼센트가 한 70%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나 스트레스 없다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조차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봐요. 분명히 스트레스는 있는데 환자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는 1년에 진짜 365일 동안 자는 시간도 막 아껴가면서 막 일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스트레스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신이 스스로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도 그 신호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암은 절벽 앞에 놓인 가시철조망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본성인데 살다 보면 그 본성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살아가야 할 그 본성에서 멀어지면은 반드시 몸은 그만 가세요. 그만 가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이 참을성이 강한 암 환자들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막 참고 견디면 간단하게 무시하고 훌쩍훌쩍 뛰어넘어 버려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다 보면 행복이라는 어떤 본성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 연장선상, 그 절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절벽 위에 가시철조망이 하나 쳐져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낭떠러지니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철조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철조망은 아무래도 가시에 찔리면 부딪히면 아픔이나 고통을 따르겠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갖지 말라라고 하는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시철조망이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라고, 아프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의도는 이 아픈 앞으로 더 나가면 너 절벽이야. 낭떠러지로 떨어져. 당신이 들어갈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좀 삶을 바꿔서 좀 더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의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잘못 들었어요. 돌아가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암으로부터의 이 메시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암을 진단받은 많은 사람들이 암이 이 공격자로서가 아니라 이 메신저로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한번 솔직히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살아온 길을 한번 변경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상냥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암을 치료하는 첫 번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일까요?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확 와닿았고 자기가 좀 꼭 하고 싶은 거다라고 하는 언어가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암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제 언어로 표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까 자기의 머릿속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게으르면서 막 상냥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막 또 막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나는 상냥하게 살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은 배우셔야 돼요. 정말 그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밖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남편이었고 부인이었고 또 막 물질이었고 이것을 내 안에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시면은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감각을 관찰하고 자기의 느낌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은 내 몸 안에서 상냥하게 살기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릴렉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릴렉스가 나와요. 이 방법은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인폴스테이지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게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상냥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결국은 병을 치료하는 또 암을 치료하는 가장 또 시작이다. 치유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또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